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쿠션 서바이벌 무림고수 제1회 대회 결승전 경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당구아카데미 교수로 활동 중이신 김홍균 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서 올라온 이제 결승의 대결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3쿠션 서바이벌 무림고수는 3쿠션 중대에서 1, 2점제 경기 방식을 취합니다. 선수들은 보통 1점제로 항상 하는데요. 지금 게임은 빈쿠션은 2점제로. 자, 준결승 대진이 50점으로 이제 판가름이 났습니다. 한성훈 선수와 강기홍 선수가 통과해서 올라왔고 이번 1회 대회는 결승 100점제이기 때문에 2배 정도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우승 상금은 방금 전에 나왔듯이 이제 100만 원이 이 경기의 승자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준결승전은 50점 경기였고 결승전은 100점인데요. 네. 흐름이 한번 무너지면은 한 선수에게 가면은 극복이 쉽진 않거든요. 50점 경기에서. 근데 100점에는 한 번 정도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보죠. 네. 자, 왼쪽에 강기홍 선수, 오른쪽에 한성훈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준결승을 통과해서 올라온 한성훈 선수입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45세, 20년 구력, 브롬다를 좋아하는 한성훈 선수입니다. 반면에 강기홍 선수는 38살, 경기도 무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 아카데미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빈쿠션은 2점이고 50점 도달 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오세원 심판입니다. 예, 오세훈 심판은 현재 경기도 당구연맹 소속 포켓볼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셋. 뱅킹. 한성훈 선수가 조금 더 뱅킹을 가깝게 시도했습니다. 굉장히 글쎄요, 이번 대회 100%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준결승전에서 또 멋진 역전승을 거두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한성훈 선수가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이 다시 살아온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1점. 첫 번째 샷 성공합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연속 포인트. 사실 준결승전에서는 이병재 선수도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성훈 선수가 역전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3점. 강기홍 선수는 만만치 않거든요. 예, 강기홍 선수는 시합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 동호인의 성격보다는 거의 선수의 스타일이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호인들이 상대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상대죠. 초반부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연속 4포인트. 좋은 포지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뒤돌려치기로 계속 득점을 하는데요. 5점. 역시 뒤로 돌려서. 이건 뼈 아픈데요. 맞습니다. 지금 5점은 그다지 큰 중대에서는 큰 득점은 아니에요. 물론 초구에 5점은 좀 많이 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100점 경기잖아요. 100점 경기에서는 하이런이 10점 이상 이렇게 나와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100점이 좀 선수들에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2점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길다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네. 50점 경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하점자,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할 때 보통 50점 경기 많이 하거든요. 네. 자, 2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강기홍입니다. 빈쿠션 시기에 아까 탁월한 득점력을 오, 보였는데 지금도 역시 네.
되게 쉽게 득점했습니다. 뱅크샷 마스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하점자들은 저 공을 두께를 보고 많이 하는데 두께보다는 탑법을 이용해서 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께를 편안한 두께로 하고 위아래의 당점과 탑법을 병행해서 쓰면은 훨씬 더 득점이 유리하죠. 네. 자, 무난하게. 지금 앞돌리기 형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들이 이제 각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테이블 파악이 된 상태에서 많이 나오는 득점이 되는 경우는 지금 테이블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공이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벌써 지금은 5대5. 빈 쿠션 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공을 쳐도 키스가 날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자, 빈 쿠션을 노리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노리느냐. 지금 3 쿠션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5 쿠션으로 긴 각에 있을 때는 5 쿠션이 편하거든요. 네. 지금은 5 쿠션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5, 6 쿠션, 1, 2, 3, 4, 5 쿠션이죠. 5 쿠션으로 보는 거죠. 끝났습니다. 길게 들어갔습니다. 5점. 5 쿠션으로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5 쿠션으로 치게 되면은 포인트에 오차가 있어도 5 쿠션에서는 줄어들어요. 한계치가 적기 때문에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자, 의도와는 다르게 샷이 나갔습니다. 바로 강기공 선수로 이어집니다. 한성훈 선수. 포인트. 1점.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는 회전을 많이 주지 말고 두껍게 타격으로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의 회전은 없이 거의 완팁 정도에서 강한 타격으로 치는 거죠. 뒤로 돌려 2점. 연속 포인트. 이적구가 좀 좋게 안 맞았네요. 초반이긴 합니다만 준결승보다는 양 선수가 좀 에버리지가 높게 초반 흐름이 흘러갑니다. 원래 첫 경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시합에서 네. 테이블 상태에 감이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블 쿠션을 치나 봅니다. 얇게 하단 커트를 하는 바로 맞았네요. 좀 두껍게 맞았죠. 맞습니다. 회전이 좀 많은 2점. 상황이고요. 3 쿠션이 되지 않아 턴이 넘어갑니다. 지금 옆돌리기도 가능했는데 옆돌리기 하면은 매우 얇게 쳐야 되고 두께에 좀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제 포지션도 있고 이제 더블 쿠션을 치는 이유는 포지션 때문만이 아니고 수비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더블 쿠션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거는 옆돌리기인데 지금도 두껍게 치고 회전력을 극대화시킨 스핀샷이죠. 한성훈 한 점 차. 지금은 스피드가 들어가면 위험한데 보십시오. 맞습니다. 스피드가 들어가면은 네.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살거든요. 그래서 맞을 만큼 쳐야 돼요. 지금은 긴각치기 다대 쿠션 보통 이제 긴각치기라고 하는데 긴각 세워치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워치기랑 같은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옆돌리기지만 모양은 똑같은 거죠. 네. 1점. 파워 있는 스트로크 좋습니다. 포지셔닝도 나쁘지 않고요. 쇼크치라는 걸 보면은 대단히 섬세하죠. 네. 원래 수학 강사 출신이에요. 아, 그래 각도 계산에 능숙합니다. 계산에 유리하군요. 끝났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1점.
한성훈.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더블 쿠션. 1점. 초반 흐름 팽팽하게 갑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역회전 줘도 되고 무회전 줘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 지금은 너무 쉬운 공을 실수를 했네. 아직 한 포인트를 앞서 있는 강기홍. 100점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초대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지. 강기홍 포인트. 쓰리뱅크를 뒤돌려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공이 코너에 이렇게 있으니까 회전을 살려서 치면 2점.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죠. 그리고 공들이 가운데 모이면 자연스럽게 다음 공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 모으는 거, 또 하나는 코너 쪽에 하나의 볼을 보내는 거, 또 하나는 공의 방향을 두 개의 적구를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포지션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연속 득점 3, 석점째. 강기홍. 포지셔닝을 해가면서 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준결승전보다는 월등하네요. 네. 1.8을 지금 넘기고 있는 강기홍 선수고요. 중대하고 대대를 비교했을 때 중대 점수의 70% 정도를 대대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3점. 대대로 생각해도 1.8이면은 70%면은 1.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넉점차 앞서 있는 강기홍 선수였고요. 이제 한성훈. 2점. 스코어. 강한 스트로크로 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4포인트하고 코너 연결한 선에 있기 때문에 한계치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강하게 치는 게 유리해요. 맞습니다. 2점. 턴을 넘겼고요. 이제 강기홍 선수 차례입니다. 점수는 2점 차. 더블 쿠션으로 해서 4쿠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쿠션이 유리하죠. 지금 3쿠션으로 안 치는 이유는 물론 각도가 좀 예리하게 가야 되지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4쿠션이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3쿠션도 가능하지만 4쿠션으로 치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옆돌리기로 짧게 치겠죠. 회전을 뺀 상태에서 조금 얇게, 두껍게 치면 키스가 나거든요. 얇게, 아예 두껍게 칠 수도 있고, 근데 좀 얇게 치네요. 선택을. 여기서 키스도 있죠. 조심해야죠. 2점. 넉점 차 리드. 또 걸어치기인가요? 네, 주특 필살기인데요. 네. 강기용 선수한테는 성공률이 득점을 높아요. 네. 네. 성공률이 아주 좋습니다.
2포인트를 얻어갑니다. 지금은 조금 각도상 조금 얇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맞고 스피드가 좀 강했다고 봐요. 아, 키스 피했습니다. 키스가 절묘하게 빠졌네요. 네. 지금은. 그럼 좋은데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컨디션이 두 선수 다 나쁘진 않습니다. 한 번의 이닝에서 좀 점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보기가 네. 편하시죠. 비켜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길게 맞으면은 또 포지션이 되죠. 네. 여덟 점 차. 지금 공 상태는 지금 조금 더 올라오면 뒷공이 좋은데 지금도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더 올라왔으면 더 좋아요. 저런 옆돌리기 형태에서는 일족구를 마음대로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지션을 보고 어느 지역에 보낼지를 생각하고 쳐야 됩니다. 탄력 받았습니다. 하이런이 그다지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좀 하이런을 많이 쳐주길 바랍니다. 네. 자, 크게 돌렸고 맞습니다. 네. 100점. 10점 차. 이제 한성훈 선수 차례입니다. 키스. 좀 키스를 낼 만한 공이 네. 득점이 됐죠. 행운이 됐어요. 당구대가 크면은 키스가 많이 나겠어요? 적으면 많이 날까요? 적으면 많이 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네. 아무래도 적은 데서 많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운의 샷들이 많습니다. 대대에서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중대에서는 그러니까요. 자주 나오죠. 여덟 점 차. 지금 공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강기용 선수처럼 노란 공을 걸어치기 하는 게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돌아 나오는 각도가 좀 범상치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또 걸어치기를 할까요? 마치 한성훈 선수가 수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네. 하얀 공을 쳐서 뒤돌려치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약간의 컵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고요. 네. 앞돌리기로 얇게 칠 수도 있고 빨간 공을 쳐서 지금은 걸어치기는 힘드니까 빨간 공은 대회전이고 아 이거를 뒤로 쿠션을 걸었지 이용해서 쿠션 와 뱅크를 치네요. 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 브롬 쿠드롱이 쳐가지고 네. 찬사를 받았던 공인데요. 와 예.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인데 이 공을 욕심을 그동안 좀 냈다고 해요. 강경 선수가 네. 뭔가 한번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공인가요? 그런가 봅니다. 네, 2포인트 멋지게 올려놨습니다. 맞습니다. 2점. 근데 멋진 샷을 한 다음에 냉정을 잃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전에 최성원 선수가 하이런을 기록한 경기에서 다음 샵에 좋은 성적을 못 냈죠. 많이 올 진출을 못하고 좋은 성적을 그대에서 못했죠. 26점 득점한 다음에 그런 네.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런을 기록하고 나면은 그 게임은 좀 다음 게임이 뭐 안 풀린다 이렇게 징크스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전에 뭐 포켓볼에서 연속 몇 박스 한 다음에는 다음 경기 망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3점. 심리 싸움이 예, 아마 좀 냉정한 많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오버한다고 그러죠. 오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성훈. 키스. 행운입니다. 맞아. 한성훈 선수한테 행운이 가나요, 다시? 각성 수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운동에서. 근데 그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게 선수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 기술적으로 멘탈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업이 돼도 안 되고 너무 다운돼도 안 되고. 그거 훈련을 합니다. 뭐 보통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듣는다고 뭐 박태환 선수도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네. 또 딴 생각을 하고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예, 좋아하는 걸 상상한다든지 심사훈련을 하는데 그런 거를 당구 선수들도 해야 되죠. 특히 네. 대만 선수들이 그런 게 좋아요. 포켓볼 대만 선수들이 선수 훈련 과정에 멘탈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단전호흡을 해요. 아, 단전 호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만 선수들을 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많이 배워볼 만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따라해야 하면 좋은 1점. 훈련법이죠. 네. 자, 어느 수준까지 정신력이 좋아야 되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네요. 5포인트 차 한성훈. 옆으로 크게 맞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1점. 조금 모자랐고요. 아직까지는 뭐 누가 많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스코어입니다. 강기호. 비껴치기로 두껍게 해서 회전을 살렸는데 너무 두꺼웠다고 뭐 회전이 살아있으면 맞겠죠. 예, 1점. 회전이 살아있네요. 이게 경기를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함으로써 테이블 상태가 급격히 변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알더라도 그 상태에 맞는 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네.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하점자들은 숫자에 연연하거든요. 근데 고점자로 갈수록 테이블 상태나 공의 상태, 그다음에 자신의 컨디션 같은 거에 따라서 공을 초이스를 따르게 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뭐 안 좋으면은 뭐 수비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일단 맞추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전략을 바꿔야죠. 옆으로 돌려서 포인트. 사실 그런 어떤 감을 잘 잡는 선수들이 실력 좋은 선수 중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시스템을 연구를 엄청나게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네. 근데 실제로 득점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감각화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은 많이 버렸더니 득점이 훨씬 더 쉬워졌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시스템일 뿐 그 이상의 이제 또 감각이 필요한 거죠. 안 맞았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활용해서 숙달을 시키고 음. 그게 감각화됐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뭐 화성학을 배운다고 해서 음악 작곡을 다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네, 시스템을 익혀두고 개인의 스트로크, 타법 많은 것들이 익혀야 되겠죠. 실제로 시스템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선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예. 네, 예를 들어서 허정한 선수도 시스템을 그렇게 많이 모른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예, 포턴 같은 선수도 하이런 28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시스템을 안 쓴다고 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우선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1점. 시스템을 알면 좋은 점은 수정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빨리 간파할 수 있고 네. 예, 체계적이라 컨디션이 난조를 보일 때도 예,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긴 슬럼프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기복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사실 강경 선수도 아카데미 강사 경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숫자에 능통하니까 시스템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본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자, 좀 난해해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은 뱅크샷으로 해서 되돌려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더블 쿠션을 쳤네요. 바로 뱅크가 안 나왔나요? 지금은 이제 더블 쿠션을 친 거죠. 어차피 돌릴 수는 없거든요. 짧은 거리라 힘이 네.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쿠션으로 시도한 겁니다. 비켜치기로 포인트 올립니다. 뒤돌려치기를 좀 짧게 길게 나오면은 길게 치네요. 바로 당구대가 길어지니까 바로 길게 시도하네요. 짧게 칠 수도 있거든요.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 네. 빗기치기로 빵꾸로 뒤로 걸어치기죠. 뒤로 네. 걸어치는. 보통 이제 빵꾸라고 표현하는데 속된 말로 뒤로 걸어치기. 이제 마운캐션 뱅크를 쳤습니다. 지금. 근데 키스가 났죠. 근데 지금은 빗겨치기가 좀 어려웠나요? 뒤로 넣어치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요즘은 저는 뒤로 걸어치기를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네. 근데 뒤로 넣어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뒤로 걸어치기를 또 했습니다. 뒤로 넣어치기. 자, 2포인트를 쏙쏙 잘 가져가고 있는 강기공 선수. 뒤돌려치기를 안 하고 비껴치기를 하면은 포지션이 더 좋다. 뒤돌려치기가 약간의 함정이 있나요? 네. 비껴치기는 맞추기만 하면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 대회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타구자가 느끼는 거는 약간 틀리거든요. 선수가 느끼는 거랑. 앵글의 차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지금은 약간 지금 큐미스가 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차다가 4점. 네. 그리고 공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뱅크샷 포쿠션으로 치면 별로 어려운 배치는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공을 맞춰서 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이 워낙 좋으니까 뱅크샷을 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 공이나 맞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긴 쪽으로 선택하네요. 3쿠션으로. 맞습니다. 쿠션이 아니라 3쿠션을 선택했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수구 위치가 코너를 50선으로 보거든요. 시스템상으로. 근데 단 쿠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교정을 해서 좀 짧게 쳐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생략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깜빡 잊고. 지금은 멋지게 쳤네요. 만약에 저 공을 비껴치기로 치면 저렇게 치진 않았겠죠. 네. 컵을 이용해서 친 겁니다 지금. 예, 얇게 쳐서 그 사이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대회전으로. 근데 지금은 일부러 지금처럼 곡굴 내서 커브 혈을 내서 더블 쿠션으로 처리한 거죠. 2점. 공이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12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강기공 선수. 지금은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짧게 치는 겁니다. 4쿠션으로 치겠죠. 지금은 자세가 안 나오나요? 맞습니다. 4쿠션으로 쳐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3쿠션으로 바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3쿠션도 얇게 쳐서 가까이 있으니까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니까 맛을 친 거죠. 지금 찍어치기를 했는데 공이라는 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을 해도 반대로 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당구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으니까 스타일이 되죠, 그게. 맞습니다. 점. 이게 상당 부분 수학적인 영역에도 해당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수학은 정답이 하나지만 당구는 여러 가지 또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공 하나를 이렇게 뿌려놓고 치면은 선택을 해보시면은 한 5가지는 나와요. 아, 네. 칠 수 있는 게 보통 아무리 어려운 걸 갖다가 3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정답이 없으니까 어차피. 단지 확률적으로 높다는 그런 베이직적인 거, 그런 거는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네. 너무 자기 스타일로만 친다는 건 하수가 그런 얘기하면은 좀 밸런스고요. 하점제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따라가고, 네. 예, 어느 수준이 올라갔을 때는 틀이 없다고 얘기하죠. 점. 강기홍 선수도 기본적인 루트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난이도 있는 네. 공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수 정도 되면은 그런 거는 연습이 다 돼 있는 선수죠. 네. 다 연습이 돼 있으니까 선수 레벨에 가 있는 거고. 스트로크가 강했는데요. 예. 성공. 지금 배열을 많이 동호인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디펜스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공 자체가 그 멀리 찢어져 있지만 양쪽으로 분산돼 있는데 3점. 실질적으로 칠 공이 별로 없어요. 저런 공을 처리할 줄만 알면은 어떤 공이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난구였습니다. 점. 연속 4포인트. 팁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경기력이 최고로 나오거든요. 네. 팁이 얇으면은 스피드가 빨라지고요. 너무 두꺼우면 회전은 잘 먹는데 스피드는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적정한 상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팁을 만약에 넘어갔다, 그 한계를 넘어갔으면 빨리 팁을 갈아야죠. 그렇죠. 팁이 뭐 조금 남았으니까 아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선수들은 그거 팁 가격이 뭐 비싼 건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그런 걸 아끼면 안 되죠, 선수로서.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직접 닿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이 수준급 선수들은 장비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예, 그거를 자신이 못 갈고 팁을 가는 거를 이제 맡기기도 하고요. 네. 리페어 해주는 이제 기계로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유료로. 그리고 아주 잘하는 선수한테 맡깁니다, 보통. 아, 네. 예, 저도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갈면 어설퍼 가지고요. 네. 한성훈 선수입니다. 키스를 절묘하게 뺐습니다, 지금. 네. 한성훈 선수가 엄살을 부리더라고요, 저한테. 당구 좀 가르쳐 달라고. 네. 저보다 잘 치면서. 아유,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엄살이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랑 워낙 막역한 사이라 그렇군요. 강사 생활을 같이 오래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핑쿠션부터 노린다는 작전이 아주 멋있게 들어갔는데. 예, 지금 각도 아까도 그러고 뱅크샷이 지금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시합을 나온 선수는 비슷한 테이블에서 많이 쳐봤거든요.
새 당구 대 새 나사지에서. 근데 시합을 많이 안 나가게 되면은 그 감이 떨어지죠. 그렇겠죠. 일반 당구장에서는 새 당구 나사지 그런 거는 드물거든요. 네. 뭐 6개월에 한 번씩 갈고 하는데 그럴 때만 잠깐이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거는 뭐 경기 거의 안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선수들보다도 사실 초반 적응에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시스템적으로 타법으로 치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굴리는 공에서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프로즌인가요? 예, 약간 이격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심판이 확인하고 예, 프로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프로전은 지금은 역회전을 약간 사용해서 단장 단으로 가는 형태인데요. 반대쪽에 맞았죠 지금. 맞습니다. 네, 오른쪽 지금은 역회전을 줬는데 장쿠션을 맞은 거예요. 네. 단장 장으로 가야 되는데 장쿠션 먼저 맞은 거죠. 그게 가능했다면 왼쪽 회전을 주고 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치면 또 장쿠션을 안 맞거든요. 역회전이니까 그렇게 맞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오차가 있는 거죠. 지금 왼쪽 회전을 주고 쳤는데 장쿠션에 맞았다는 건 좀 자기도 생각을 못한 거죠. 한성훈 선수도 그렇게 맞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점. 강기홍 선수 포인트 차곡차곡 쌓습니다. 1.895의 에버리지. 지금 에버리지는 엄청나게 높은 에버리지입니다. 지금 잘 친 경기를 따지면은 저도 5점대를 친 적이 있는데 50점을 이렇게 10이닝에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정도는 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평생에 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네.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1.89를 치기는 쉽진 않죠. 또 대회 꼭 결승임을 감안하면 예. 쉽지 않은 부분이죠. (36대 21입니다) 뒤지고 있는 한성훈 선수. 거의 라이벌과 같은 존재거든요.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네. 1점. 어떤 공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지금 비켜치기를 해서 노란 공의 왼쪽을 쳐가지고 비켜치기를 했는데요.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1점. 강기홍. 네. 1점. 15포인트 리드. 뱅크샷을 지금은 이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죠. 자, 두 공이 모두 쿠션과 가깝습니다. 흰색 수구. 빈 쿠션으로 먼저 공략. 회전이 좀 더 걸리길 기대했었는데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강기홍. 빈 쿠션 공략 2포인트. 빈 쿠션 치기가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지금은 공간이 공 하나 정도 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그쪽 방향을 찾아내는 게 기술이죠. 네. 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 맞습니다. 선택을 그쪽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수비가 됐어요.
지금 강기용 선수의 수비 전략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데요. 지금 걸어치기를 해서 역회전을 칠 수도 있고 더블 쿠션을 칠 수도 있고, 지금은 리버스 식으로 쳤는데요. 지금 붙어 있어서 확률이 거의 없었죠. 지금 걸어치기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았었는데. 네. 수비는 성공했고 이제 강기홍 선수 차례입니다. 이제 수비를 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점수 차이가 좀만 나면은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패착이에요. 상대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수비에 90을 맞추고 득점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급한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이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여기도. 상당히 행운의 샷이 나왔고 강기홍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 점수를 계속 득점을 잘 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갑갑한 상태죠. 네. 상대가 득점을 못하면서 수비를 하면 자기도 수비만 하면 되는데, 또 수비를 하면서 득점도 하니까 점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럴 때는 예전에 이제 한마디로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좀 아주 강한 샷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전혀 색다른 초이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배열을 한번 좀 깰 필요가 있고요. 100점까지 진행되는 결승전 경기는 50점이 나는 이닝까지 진행이 된 뒤에 약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수들에게요. 지금 강기용 선수가 벌써 40점을 넘기고 있고요. 공이 난해한 공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자, 한성훈 선수 좀 안 풀리는 느낌이 있죠. 이게 하얀 공을 또 선택하게 되면은 또 수비가 지금은 돌았죠. 네. 근데 빨간 공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수구, 이제 한성훈 선수의 수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7공이 많이 있죠, 초이스할 게. 근데 만약에 조금만 멀리 있다면 또 공이 어렵죠. 지금은 자연스러운 앞돌리기가 됐습니다. 한국 당구 아카데미 원장님입니다. 왼쪽에 남자 두 명이고요. 뒤로 걸어치기. 좋습니다. 지금 저렇게 멀리 돌리는 뒤로 걸어치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뒤로 걸어치기도 자연스럽게 돌리면 당쿠션 원포인트 근처 오거든요. 그걸 외워놓으시면은 거기서 스피드나 이런 걸 조절하면, 스피드나 뭐 당치점을 좀 두께나 좀 조절하면 되는 거죠. 원포인트로 간다 자연스럽게 치면 그걸 외워놓으시면 돼요. 네. 패턴 플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길을 몇 개를 외워놓는 거죠. 왜 이러나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나. 잔상이 머릿속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실패한 샷에 대한. 네, 생각을 할수록 더 안 좋은 결과만 나오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게 몰입입니다. 몰입이 안 되니까 옛날 거 생각나고 네. 현재 상황을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계속. 자, 강기용 선수. 옆돌리기를 생각해야 하면은 무난히 네. 포지션까지 되는 공인데요. 길게 보겠죠. 이걸 왜 이렇게 세게 쳤나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드럽게 세게 쳐주면은 포지션까지 자동으로 되는데 너무 빠르게 치니까 포쿠션에서 짧게 떨어졌죠. 바로 급격히 돌아 나왔죠. 지금
6점. 한성훈 선수 공을 잘 모아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대전으로 치면은 얇게 친 상황에서 대전은 포지션이 무조건 됩니다. 맞습니다. 얇게 치니까 일적구는 반대쪽으로 가게 있겠죠. 근데 반대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면은 두 개 볼은 양쪽으로 찢어지니까 무조건 포지션이 돼요. 포지션 플레이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보통 대전을 많이 칩니다. 네. 아, 점.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뭐 무난한 배치죠. 3점. 연속 3포인트 따내고 있습니다. 강기호 리버스를 선택했는데요. 4점. 리버스 아니라 뒤돌려기인데요. 네, 아 그런가요? 예, 뒤돌려치기인데 지금은 얇게 쳐야 키스가 없기 때문에 네. 얇게 쳐서 짧게 치려면은 당점을 좀 낮추고 강하게 쳐야 되죠. 아, 그래서 강샷을 한 겁니다 지금. 스트로크가 슬로우로 워낙 가면은 좋으니까. 예, 약하게 치면 아무래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키스입니다. 맞습니다. 4점. 대전이 키스가 많거든요. 뒤돌려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키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죠. 옆돌리기는 키스는 피하기가 쉬운데 네, 각도를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면 쪽으로 입사될수록 회전력의 차이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입사되는 게 쿠션에 대해서 직각이다, 수직으로 입사된다. 그러면은 회전력을 절묘하게 조절을 해야 되니까 시스템적인 당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돌리기라든지 긴각치기는 시스템적인 당구고, 뒤돌려치기 이건 타법에 의한 감각적인 당구예요. 거의 2점. 감이 좋은 선수들이 뒤돌려치기를 잘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김경률 선수가 뒤돌려치기 주특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감각이, 제가 김경률 선수를 19살 때인가 봤는데 감각이 엄청 좋았죠. 그런 선수들이 뒤돌려치기를 잘하죠.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각치기가 저기 네. 다대라고 하죠. 긴각치기, 세워치기가 그렇죠. 전문이에요. 아, 예. 원래 옛날에 그걸 잘 치면 머리가 나쁘다 그랬는데 아 그래도 주특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연속으로 5개까지 친 적이 있어요. 아. 그거를 똑같은 배치를. 저도 처음인데. 네. 예. 근데 사실은 야스퍼스 선수가 그 공을 잘 치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줄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예. 방금 샷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껴치기 얇게 친 공이죠. 한성훈 선수. 보시면 20점 한성훈 차. 선수도 뒤돌려 대전을 많이 쓰죠. 네. 예. 포지션을 하면서 공을 쳤기 때문에 26점이라는 득점이 나왔겠죠. 맞습니다. 물론 포지션 안 하고 감이 좋을 때는 그냥 쳐도 하이런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무아지경에 빠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면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오는 거죠. 네. 예. 저보다 2개 높네요. 저는 24점인데 아 그럴까요? 네. 저보다 훨씬 높죠. 저는 음. 중대에서 24점이고 아 한성원 선수는 대대에서. 대대에서 24점인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럴까요? 자 50점 포인트를 넘겨서 이제 중간 휴식 시간이 이번 이닝이 끝나면 주어지겠고요. 예, 또 걸어치기라나요? 이게 비껴치기인가요? 비껴치기로 했네요. 포인트 계속 쌓아갑니다. 예.
벌써 50점을 넘겼네요. 이번 브레이크 타임에는 한성훈 선수가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안정을 시키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1점 고지에 오른 강기웅 선수이기 때문에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도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